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우권의 혼술 9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단식 14일째죠. 1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마 출구 전략 찾기를 포기를 하고, 장기전 태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어느 정도 명분을 찾아서 퇴각을 하지 않고 장기전 태세에 돌입을 했는지,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일단 오늘 이재명은 저 국회 앞에서 본관 앞에 천막을 쳐놓고 단식을 하다가 오늘부터는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청 안에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실내에서 실내로 들어가서 단식을 하겠다. 자, 이 이유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검찰에 잇따라 소환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누웠죠.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비가 온다. 지금 서울에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 참 단식도 날씨 봐가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다. 또 하나는 이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체력 소모를 최소화한다. 이것은 장기전 태세에 돌입하겠다는 것이죠. 뭔가 지금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적이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출퇴근을 했죠. 오전 10시에 밖으로 나와서 밤 10시까지 있다가 밤 10시에는 다시 본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본관 안에 들어가서 대표실에서 12시간을 지내고 다시 오전 10시에 밖으로 나오는 이런 행태였는데, 그런 행태다 보니까 낮에 노출되어 있을 때 유튜브 또 방문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오히려 더 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부터 안에 들어가서는 방문자들 그리고 또 언론을 맞는 시간을 딱 정해서 하겠다. 하루 한두 시간만 언론에 노출하겠다. 거의 기획 단식이죠. 기획 단식을 이렇게 1차 밖에서 출퇴근하다가 이제 아예 들어가서 대표실에 대표실 가면 아주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안락한 소파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침대도 갖다 놨다고 하죠. 야전 침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서 밖으로 출퇴근식 단식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아예 재택 단식을 하겠다. 재택. 집은 아니지만은 실내로. 자, 제가 이것을 그냥 조롱하기 위해서 출퇴근 단식, 재택 단식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짜여진 이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죠. 이재명이 중간에 그만둘 거면 단식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기간 동안 단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 소환이 될 때, 어제 검찰에 소환이 될 때 아마 장기간 검찰 조사가 있으면은 거기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상상을 초월한 기간 동안 단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청래 최고위원은 계속 옆에서 이재명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정청래의 말과 지금 단식 장소를 실외에서 실내로 옮겨간 이것을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장기전에 들어갔다. 장기 단식 태세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정치인들 단식 중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23일간 단식이 최장 기록이죠. 그래서 그것을 깰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전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관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말이 실제로 본인들끼리 있어서
이렇게 장기 태세에 돌입을 했는지, 아니면 이재명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장기전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은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장기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자, 일단 이재명이 단식을 하니까는 민주당이 자기들은 내부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으로 결속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억지 춘향식으로 민주당이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조사도 동정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고, 이 민주당 안의 이재명계에서도 뭐 단식이 너무 오래 가니까, 또 특히 장기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비명계 내부에서도 이 단식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명분 없는 단식은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대표고,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고 하니까 검찰에 계속 불려가고 하니까 동정론이 지금 퍼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뭐 비명계의 중진들도 단식 현장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당이니까 어차피. 일단은. 그래서 이낙연도 갔다 왔고, 뭐 설훈, 홍영표, 중진들, 뭐 전해철까지 비명계에서도 다 이제 찾아가는, 아마 이재명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노림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비명계들 다 찾아와서 단식 중단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또 당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심지어 가장 비명계 중에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이상민 의원조차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 대표가 단식 중인데 대표를 사퇴하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이러면서 비명계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검찰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마지막으로 검찰이 소환을 했죠. 일단 백현동 대북 송금 가지고는 마지막으로 소환을 했는데, 검찰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구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구속 절차에 들어가는 데 따라서 이재명의 단식 로드맵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자, 뭐냐면은 검찰의 시간표는 이겁니다.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치고 다음 주 월요일 한 18일에 그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하고, 21일에 본회의에서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그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 방법이 1안,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 1은 이번 주 영장, 다음 주 월요일 체포안 국회 상정, 국회 보고 21일 목요일 본회의 처리. 자, 그리고 이것이 너무 촉박하면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이런 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촉박하면은 영장을 이번 주나 그 다음 주 초에 치고 21일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 자,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러니까 21일 아니면은 25일 날 표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표결을 하면은 이걸 이재명의 단식 로드맵에 맞춰보면은 21일은 단식 D 플러스 22일, 25일은 D 플러스 26일이 되는 날입니다. YS는 23일을 했죠. 자, 이 상황에서 계속 단식을 하고 있으면은 아마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같은 동료가 단식을 하면서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곡기를 끊고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표가 저 안에서 단식을 하고 곡기를 끊고 일종의 탈진 상태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면서 이재명 시켜도 된다, 이렇게 가결표 던지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죠. 민주당 의원들.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최대한 이재명은 단식 시간을 끌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마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21일이든 25일이든 단식 22일째, 26일째까지도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정청래가 이야기했던 대로 상상을 초월한 기간 동안 단식을 할 것이다. 그 말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결을 시켜서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지막 벼랑 끝의 수단을 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28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민심이 상당히 안 좋게 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더니 결국은 또 방탄했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장기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래도 저렇게 단식까지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는, 동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풍이 최대화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부결을 시키되, 그런 노림수도 지금 숨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구속은 면하게 됩니다. 구속은 면하게 되면은 벼랑 끝 수단을 동원해서 구속을 면하게 되면은 영장 법원까지도 가지 않죠. 그러면 계속 이제 총선 지휘권을 다시 잡아서 공천권을 장악을 해서 총선에 승부수를 거는,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일단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식 장기화에 들어간 데는 그런 보관이, 복심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속셈, 노림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때까지 다 단식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오늘도 벌써 의료진이 한번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뭐 괜찮다고 해서 또 바로 철수를 하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25일 또는 21일 그 표결까지, 그때까지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때까지 가까이, 그 시점에 가까이까지 단식을 하면은 그만큼 부결 가능성이, 그러니까는 살아남는 가능성이, 구속되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셈이죠. 단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부결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리고 표결 때까지 단식을 안 하더라도 그 전 시점쯤에 가서 단식을 중단하고 타이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탈진을 해서 입원해 있는데, 그걸 또 국회에서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면서 부결표는 던지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런 지금 정치적 계산까지 다 하고 장기전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은데, 자, 이재명의 그런 뜻대로, 보관대로 술술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